NPL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신탁이라는 거예요. 신탁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근저당 설정으로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수익권 증서로 나갑니다. 생고신탁 수익권 증서, 국제자산신탁 수익권 증서, 아시아 자산 수익권 증서. 이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잡고 대출이 나가는 건인데, 이 건도 지금 사무정산도 가능하고 뭐 개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신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1층은 건축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제 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받은 거예요. 자, 이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받을 때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자를 못 내서 이게 경매가 나오죠. 공매가 나오죠. 신탁은 공매, 근저당은 경매. 이게 건물을 잘 지었죠. 쌍문동에 월세도 잘 나오고 이러는데 이자를 못 내서 전체가 다 공매가 나왔다. 여기는 지금 사무실인데 본인이 건축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세대 주택. 자, 감정가는 6억 9,900입니다. 개별 호실별로 이렇게 보면은 1억 7,700, 그 다음에 1억 6,500, 1억 5,800에 감정가가 정해져 있어요. 뭐 빌라는 이렇게 이제 뭐 39.6 전용면적 46.2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층에 건축사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월세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5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들이에요. 여러분이 감정을 혹시 의뢰할 일이 있으면은 수지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임대 수익 계산해서 수지 분석을 해달라고 해도 감정 평가사가 해줍니다. 위치는 도봉구 구민이가 쪽에 있고, 월세는 뭐 바로 나갑니다. 현재 바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위치는 여기 5번 있습니다. 건축 설계. 이 건축 도면을 뗄 때 가돌면이 있는데, 가돌면을 할 때도 돈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는 건축주라든지 아시는 분한테 하면은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도면을 할 때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건축 설계 비용이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물건에 대해서 월세는 1,000에 55만 원까지 60만 원이니까 바로 나갈 수 있는 건입니다. 월세를 내는 경우에. 신탁 보수는 원래 대출 받을 때 채무자가 내는 건데,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설정 비용도 내듯이 신탁 보수 비용도 금융기관에서 내라,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근데 신탁 5부 등급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신탁은 이렇게 생보신탁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저당 설정에 채권자, 채무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신탁은 이렇게 신탁 원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신탁 수익권 증서가 나와. 이게 이 담보로 이렇게 나와요. 이 증서가 신탁 원부 등본인데, 여기도 보면은 대출 금액의 120%예요. 이 금액 범위 내에 받는데, 이 신탁으로 나가는 이유는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보장받지 못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단 신청을 하더라도 이 신탁 수익권 증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후순위 담보 대출에 대해서 대부업체도 약정금리 플러스 3%가 적용이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탁으로 나가야 돼요. 방수 많은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을 차감하러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신탁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공매 진행이 오늘 진행하고 내일 진행하고 아니면 오전 진행, 오후에 진행합니다. 그 다음날 계속 진행이 됐고, 어떤 신탁은 오늘 28일, 29일, 30, 30일.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공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탁 물건. 그 대신 신탁 물건은 정보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또 온비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보신탁 본사에서 구매가 진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아는 분만 알고 입찰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신탁에 대해서 이제 건물에 대해 부가세도 내가 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세보다 한 3, 4천 싸게 사면 그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한번 보세요. 노후주택이 이 건물을 13개로 빌라를 지었어요. 이 물건에. 명당전. 우리가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할 때 이 자료를 쓰시면 돼요. 이 건물에 통대출을 13대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를 못 내서 또 공매가 또 나온 건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건이에요. 여러분이 매입할 수 있는 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현재는
뭐 1.5룸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분양 예정가 16억 5천. 보증금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은평 용암동 744에 11번. 지금 이게 공매가 진행되는 건데 여러분이 매입할 수 있는 건 이런 세대예요. 건물 도면이 있고 위치.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토지 매입비가 지금 9억 9,300, 건축비가 4억 8,600, 당시 450만 원인데 총 투자 금액 14억 7,900, 총 분양가가 16억 5천에서 세전 수익이 1억에서 2억 정도를 받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자를 내다 공매가 진행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를 매매를 했을 때 16억에서 17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건도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원금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출 원금에. 잘하면 원금 이하에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빨리 끝나면은 그만큼 수익이 나겠지만 이처럼 분양이 안 돼서 이자 내서 공매로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 짓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NPL 매입할 때 이런 거 접근하면 돼. 이게 지금 1층은 이제 상가, 횟집, 차치집도 있고, 여기는 24에서 32평으로 분양했는데, 이게 이전에는 뭐였냐면은, 간석 오거리 주유소였어요. 지금 주유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주유소를 NPL로 유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돼요. 아니면 건축주한테 팔아먹어도 그만큼 시세차이입니다. 자, 이 물건은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인데 이거는 오피스텔 3개를 합쳐가지고 요양병원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은 이 대출을 저희가 주택건설자금으로 토지 감정가에 100% 해줬는데 이거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중주택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을 만들어. 11억 2,500에 토지 매입을 하고 이 도급계약서로 건물 계약을 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대출해 줄 때 사진이고 대출 후에 건물이 올라갔던 사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분이 2012년 6월 22일 날 지하에 2세대, 1층 세대 이렇게 지었던 거를 11억 2,500에 매입을 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다중주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룸하고 1.5룸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 4월 15일 날 이렇게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올려서 수익을 이렇게 만들죠. 얼마를 버는지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 11억 2,500에 건물을 짓는데 평당 550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월세를 내놓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한데 이걸로 그냥 매각해도 3억 원 넘어가. 월세가 높아지니까. 경매 NPL은 이렇게 론세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있고 채무인수 방식 계약이 있고 입찰 참가증권 사후정산 방식 계약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드림자산 변경 전에 이제 유동화 전문의사 이 유동화 전문의사는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100건을 묶어서 500억 풀, 1000억 풀로 묶어서 사온 건을 또 다른 NPL 법인에게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안양저축은행에 지점장이었어요. 자기 직원 과장 1명이랑 나와서 NPL 법인을 설립을 해서 1년에 2억씩 연봉을 벌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투자한다는 돈을 안 받아요. 본인이 NPL은 제가 배당받을 때까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돈이 3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3억 원을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배당받을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배당받을 때까지 여행을 다닙니다. 가족들하고.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금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유동화 전문의사로부터 NPL로 매입한 감정가 16억 2천, 설정금액 15억, 기업은행이 금액을 매입했는데 1915억.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대출 청구액이
원금이 7억에다가 뭐 2천에다가 경매 비용까지 해서 7억 2천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설정 금액 다를 청구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예요. 설정 금액으로 다 청구를 해서 나는 일단 배당을 다 신청하면 후순위권자 이의 없으면 다 준다 나한테. 그래서 7억 2천에 매입을 하고 NPL 대출을 5억 7,600을 받고 실투자금 1억 1,400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건물이 뭐였냐면은 정미수였어요, 정미수였는데, 처음에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매수인을 맞춰놓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으로 9억 2천에 매입을 하겠다고 낙찰을 쓰겠다고 하고 7억 2천에 매입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차후에 돌려받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안 사겠다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NPL 법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동안에 대출받은 이자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기비품이라든지 중요한 기가 있으니까 세컨 처리를 했어요. 세컨 비용이 또 나가요. 용역금 2천만 원. 나중에 이제 이걸 매수할 사람이 또 나타나서 결국은 매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걸로 하나로 배당받은 게 1억 9,600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드림자산관리 대부 안양저축, 모아저축은 행동만 지점장이 나와서 했던 방식은 유동화 전문의사로부터 NPL 채권을 매입을 해서 매수인을 맞춰놓고 하는데, 매수인이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도 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인데, 채권 매매는 15억 2천, 입찰 참가 금액은 16억 5천에 매입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게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차액은 1억 3천을 돌려받는데 그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 계약서가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계약서 썼을지. 자, 계약서는 이 경매 입찰 참가를 위한 이행계획서. 자, 이 모든 양식은 제 카페에 가면 있어요. 카페에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5억 2천에 채권 매입을 하고 입찰 참가는 16억 5천에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1억 3천을 돌려받겠다고 이 계약서입니다. 사건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계약금에 대해서 1억 3천원 차후에 돌려받겠다. 자, 이 건도 입찰 참가 조건은 사후정산 방식인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어떠냐면은 때리누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는 350만원, 400만원 월세를 줘가면서 때리누 공장을 임대를 했었는데, 이거를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입찰 참가 조건부 사후정산 계약으로 개인이 가져온 거예요. 개인도 NPL 법인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후정산 방식은 나라는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유동화 전문의사와 NPL 연결해주는 법인 둘하고만 관계가 나타나지. 나는 그냥 경매 입찰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동화 전문의사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8천에 매입을 하고 NPL 3억 법인에게 6억 2,5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NPL 6억 2,500은 이 사람은 NPL 3억 법인은 이걸 매입할 사람을 이렇게 찾아놓고 여기서 4% 수수료를 받았어요. 400에 24, 2,5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6억 2,500에 매입을 해서 5억 8,300에 팔아도 이 사람이 4,100만 원 정도 수익이 됐는데, NPL 법인은 3에서 4.5 수수료 받았습니다. 지금은 4%가 최고 한도니까 4% 받았겠지만 3천만 원. 자, NPL 법인은 이 물건을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이걸 연결만 해주고 4%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자, 유동화 전문회사도 5억 8천에 매입을 해서 6억 2천에 받았으니까 수익이 그만큼 발생했고, NPL 법인도 수수료 발생했으니까 돈을 벌었고, 자, 이걸 입찰 참가 조건을 위한 낙찰자는 얼마의 수입이 생겼을까 보면은요, 자, 이 사람이 6억 2,500에 채권 매입을 하고 낙찰이 7억 500이 됐어요. 사후정산 8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채권은 6억 2,500, 수수료 2,500, 취득세 비용 6억 8,500. 자, 5억 6천에 경락자금 대출 5억 6천을 받았어요. 자, 이게 낙찰가가 높고 입찰자가 한 10몇 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매로 보고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3.817로 2,100만 원 1년이자 5억 6천 대출해주고,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에 관한 중기대출로 대출을 또 해줬어요. 8천만 원 후순위로. 금리는 2.8. 그러면 대출 금액이 6억 4천 나가고, 이 사람이 얼마에 매입했죠, NPL로? 6억 2,500에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사람은 1,500만 원 더 남았잖아요. 6억 2,500에 매입하고 대출을 6억 4천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현금 투자는 1,500만 원이고 이 사람은 현재 임대 3천에 300만 원씩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이 공장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곳이 두 곳은 임대를 주고 하나는 내가 떼비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은 그동안에 매달 350만 원, 400만 원씩 줬던 월세를 전략할 수 있었고 임대 금액에서 돈을 나오고 또 다른 수입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지분 경매라고 하는데 왜 지분 경매라고 하냐면은 이 공장에 이제 철조망친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 경계선만큼 토지 지분이 빠져요. 그래서 지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16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낙찰가도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로 받지만 매입 금액보다 대출을 더 해준 상황이다. 채무인수 방식과 입찰 참가조건부 상호정산 방식은 같아요. 같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가 조건이 있냐면 채무인수 방식에서는 경매로 낙찰받지 않고 대출 채무로 인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상계신청 동의서를 받아서 상계신청 동의서로 대금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대금 지급 방법에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내가 원하는 물건은 다 받을 수 있고 채무 조정이 들어가죠. 내가 채무가 5억이면은 내가 4억 5천에 채무인수를 하고 5천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 할 수 있는 채무인수 계약서 양식입니다. 채무인수를 통한 근저당권 변경을 통해서 채무를 감면받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MPL 유동화 전문의사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유동화 전문의사에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경매 환급금을 유동화 전문의사가 우리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가져온 물건이니까 배당을 유동화 전문의사가 받아요. 그리고 경매 환급금도 유동화 전문의사가 받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경매 환급금뿐만 아니라 매입할 당시에 나타나지 않은 당해 공과금과 최우선 면제금은 유동화 전문의사에서 부담을 한다. 경매 환급금과 그 다음에 사후정산에 관한 나중에 잔존채권 출심은 MPL 매입자가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MPL 법인이라면은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돈 안 되는 게 공장이에요. 공장을 처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때 여러분들은 유동화 전문회사와 딜을 하면 되죠. 자기가 공장 안 되는 물건을 여러분들은 매수인을 맞춰놓고 매입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매달 대출금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을 맞춰놓고 공장을 인수하는 대신 자, 이거 어려운 거 처분해줬으니 돈 되는 물건을 달라. 그래서 돈 되는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100% 채권 취급으로 배당을 받았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농협자산관리회사 홈페이지에서 매입을 한 건이에요. 근데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동안 농협자산관리회사 직원이 안 팔겠대요. 자, 이렇게 채권 평가 보고서를 해놨어요. 이 양식도 엑셀로 만들어져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물건 보고서나 채권 평가 보고서 검색을 해보면 이 양식이 나와요. 아산면원자 근린주택의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업용지고. 그래서 채권 취급액 8억 4천 이걸 MPL로 매입을 하는 거고 대출 원금은 7억 원입니다. 경매 비용 1%, 채권 취급액 1%, 내가 대출 받을 때까지 이자, 그다음에 배당 받을 때까지 이자 계산하고, 그다음에 예상 법사가에서 낙찰가를 60% 잡았어요. 그럼 낙찰 예상가가 8억 5천 됩니다. 선수님 최우선 면제금과 당했어요. 1,300만 원 빼주니까 7억 6,500이 예상 배당. 여기에서 내가 들어갈 지출 비용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전 비용, 그 다음에 이 수수료. MPL 범위는 이렇게 수수료 예전에 5%도 받았어요. 5% 받고 직권대출 이자 계산해보니까 받을 금액이 여러분이 5,800만 원이 예상 수익금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유동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면 담당자가 나와요. 담당자가 전화합니다. 자, 이 금액에 제가 6억 5천에 매입을 할 건데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농협자산관리회사 직원이 그 금액은 안 팝니다. 안 팝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아저축은행 지점장이 퇴직을 해서 이 채권을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매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직원이 안 판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경매로 낙찰된 거는 이 금액보다 훨씬 이하에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자승자박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금액이 팔았으면 더 수익이 났을 텐데, 하지만 농협자산관리회사 직원은 이걸 더 비싸게 팔든 적게 팔든 월급이 더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 금액이 지금 6억 5천에 팔았으면은 더 수익이 났을 텐데, 처음에 매각이 6억 1,200이 됐다가 이게 잔금을 아마 못 치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이하의 매각 가수가 농협 자산관리사에 아까 6억 5천에 팔았으면 더 큰 수익이 났는데, 자, 이런 건들은 이제 아까 우리 이재영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건들하고 같은 거네요. 배당과 유입의 주문 물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가가 4억 8,900인데 설정 금액은 얼마예요? 4억 3천. 근데 지금 이게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된다고 할 때 시효선 면적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5억 1,500에 여러분이 매입을 하고 이 금액에 NPL로 매입을 했는데, 그럼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차액만큼은 내가 다 배당받는 걸까요? 이걸 채권으로 사왔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은 낙찰받지 못한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일보다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받은 것들은 여러분이 배당과 유입에 주는 채권입니다. 배당받을 수도 있고 유입해서 재매각할 수도 있는 채권이다. 감정가가 4억 8,900인데 근저당이 5억 1,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금액, 감정가는 5억인데 설정이 6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6억 원에 낙찰받아서 6억 원에 팔아도 양도세 절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배당과 유입에 좋은 부분이고, 여러분이 NPL로 매입을 했을 때 꼭 배당까지 가지 않으셔야 돼요. NPL로 매입할 때 그 채권 서류를 다 보고 매입을 하거든요. 여기 채권 서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다른 재산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채무자를 찾아가서 내가 채권 매입자인데 내가 할인해서 팔 테니까 얼마에 사가라. 아니면 내가 이거를 당신한테 팔 테니까 얼마에 사갈 수 있냐,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접 유입을 했어서 이 사람한테 직접 팔아도 돼요.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아파트 하나를 경매로 받았는데 이 어르신이 그 집안의 어떤 유지분인데 아들이 사업을 하느라 아파트 담보 제공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이분. 굉장히 점잖으신 분. 옛날로 태어났으면 선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집은 팔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매 낙찰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분한테는 500만 원만 더 받고 소유권도 돈도 안 받은 상태에 소유권 넘겨줬어요. 왜냐면 딸이 오늘 오후에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입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요 앞에 공인중개사에서 했는데 그 공인중개사에서는 자기 믿고 하래요. 나중에 내가 잔금이 안 돌아서 했더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주라고. 나는 돈 하나도 안 받고 낙찰받은 거를 이 어르신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제가 했는데 결국 나중에 다 돌려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는 당신은 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당신 내가 협력 그 업체에 내가 고발하겠다 하고 그 어르신은 내가 사과 한 박스를 사들고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었지만 그분의 어떤 아들의 사업자금을 담보 제공해 주는 부분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지하 500만 원만 갖고 팔렸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의 이하에 좀 할인해서라도 수익금 낼 수 있다면 할인 변제도 할 수도 있고, NPL 법인은 아까 같이 매입해온 거를 또 다른 NPL 법인에게 매각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NPL 매각 리스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분이 글로벌 자선단체 저게 이제 총재님이신데 이분이 남김은 유엔 사무총장하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도 이제 여기 회원에 가입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분이 그 국회에 청와대에 많은 분들을 제자를 베풀었대요. 송영길 전에 인천시장이 이분한테 형님으로 아무튼 정치 입문하신 분들이 이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1000번 이상 대통령 사회도 보고 이러는데 모두 중요한 거는 인맥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거기 있네. 여기 이분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이제 봉사활동 한다고 인천시장한테 상까지 받고 하니까 봉사활동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 와서 초복날 이렇게 삼계탕을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미역 100개 후원을 했었는데 이게 사할린 동포들인데 이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강제징용된 바람에 우리나라에 100명 정도 가는데 살아계신 분이 35명인데 지금까지 이분들을 챙겨주신 분이 한 분이 없었대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런 기사를 읽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굉장히 흐뭇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더니 여기 신문까지 나오고요. 대단했습니다. 저도 여기 인사말 하라고 그러길래 특별한 건 안 하고 인간이 손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나를 위해 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 하늘을 소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내처 사장, 그 다음에 경천외인 사장이 우리나라에 봉사활동이 있으므로 우리는 다 못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강이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건강인데 정신적 건강이 WH에서 하나 더 한 게 봉사활동만이 정신적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사위 보신 분이 정치할 생각이 없냐고 말을 나오잖아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되면 봉사활동도 하세요. 이분이 그랜드 종합건설의 그 회장님인데 74년생이에요. 신협에 500억이 있고 새마을공구에 400억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올해는 목표 다 했으니까 내년에 이 사람은 찾아가서 예금 좀 한 50억만 해달라고 하시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회장님인데 술, 담배를 안 해요.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이? 여자? 차를 좋아해요. 차. 포르쉐 2억 7천만 원 현금 주고 법인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사람이 인천 시청 부평 로타리 27층 다니고 송도 신도시에 건물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74년생이 어떻게 현금만 100억을 가지고 있나요? GPA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건설업만 전문해서 안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억 100개 후원해서 행복한 시간을 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저 농상사님이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농상사님 4건 투자하셨나요? 4건? 네, 4건. 4건인데 전 기수이셨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자가 잘 들어오는 거를 투자를 잘 하셨나봐요. 저렇게 4건 하신 분도 있고 1건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뭐 그거는 본인이 뭐 안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황금을 좋아하시지만은 어떻게 하면 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가? 금이 흔하지 않고 용도를 따로 갖고 있지 않는 데다 빛을 내는가 하면 광채 속에 은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은 최고의 덕의 상징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데 베푼 자의 눈길은 이 금빛으로 반짝인다. 금의 광채가 어떤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금은 어떻게 채취가 될까요? 금을 베푸는 덕망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 돌이나 이럴 때는 저도 3.75g짜리 금을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 다 현금으로 하지만 제 친구가 이제 인력센터를 하는데 금을 30억 원어치 사놨어요. 금고에 재놨어요.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달러하고 금을 사놔야 돼요. 그 친구가 나한테 100억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100억을 맡기고 저는 1년에 20억씩 벌어주고 그 수익금 이상은 내가 다 탔습니다. 3억의 법인카드에 벤치 하나 달라고 했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금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금은 거의 다 발견돼요. 태풍이 일어났을 때 바닷속에 있는 금이 떠오르고 전까지는 이 금과 달러에는 1:1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은 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NPL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약정금리 플러스 3%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NPL을 다 적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NPL 플러스 3%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네이버의 대관사라는 카페예요. 대관사.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자, 이분은 누구냐면 아까 그 정진성 원장 아들이에요. 아까 임플란트 35,000원에 가져왔다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버지가 유치원 원장님인데 현금이 한 50억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현금 50억 가지고 GP에 투자하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길래 제가 여기 알려드렸어요. 여기 저 있죠, 여기. 이분이 이제 대관사 카페 양성주 대표인데 여기는 우리 수협 직원, 여기는 이제 뭐 다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면은 대출 모집인들이에요. 대출 모집인. 여기 연결해주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대부 사업자 하나를 만나서 GPL 투자를 하는데 1순위만 해. 1순위 12%. 수수료는 1.5에서 2%죠. 10% 가지고도 하고 있대요. 이 사람 아버지는 이 GPL을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여러 번을 투자를 했는데 아버님은 이제 P2P에 1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10억 원을 투자하고 12%를 받았어요. 야, 은행 이자의 6배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이 P2P 업체는 이 GPL 투자를 하다 자기는 22에서 24%를 받고 원장님한테는 12%죠. 12% 먹었어요. 10억 원에 12%면은 1,000만 원. 여러분이 앞으로 보여야 될 부분이에요. P2P를 사업자를 내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15%만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대부 사업자 설정을 하고 실거 설정해주고 수익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대부분 요즘에 다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물건은 맹지예요, 맹지. 왜냐하면 이 길은 개인 사도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길이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역권 설정하고 맹지를 탈출했다. 강화 양도면 능멸이 여기 임야에 있고 맹지 탈출을 하기 위해 계획관리 지역. 자, 이런 부분들은 임야는 다 맹지죠. 맹지 길을 내고 길만큼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런 그 임야를 지금 원래 이 건물은 이제 건물주는 이 임야를 어떻게 개발할 줄 몰라서 여기에 이사를 하고 폐가라고 임야를 팔았는데 이 건너를 보면은 조망이 좋아요. 바다 조망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 건너편이 이 건물입니다. 여기 전원주택을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을 해서 토지는 평당 30만 원씩 남기고 건물을 지어서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수익금이 이렇게 내고 있는. 여기 보면은 유역지성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 도로 소유자한테 이제 이 승낙지 설정을 해서 도로 탈출하는 방법. 여러분은 임야로 NPL로 사면 거저 사올 수가 있어요. 원금의 50%에도 사올 수 있습니다. 임야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야 대출을 50% 하거든요. 담보 비율을 50%를 하는데 만약에 5억 원이면 50%면 2억 5천 대출을 하는 거예요. 대출을. 근데 여러분이 NPL로 2억 5천에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1억 2,500에 또 매입을 할 수가 있으면 원금의 30%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투자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팔기도 하는데 뭐 인수지역권이 있고 통행지역권이 있고 부자기지역 통행권들이 있어요. 이런 임야를 맹지를 탈출하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고물상을 원룸으로 만들어서 발전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을 임대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고물상을 만든 거고, 이건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세대주택을 분양을 해서 수익금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약정금리 플러스 3%를 탈출할 수 있는 문제이죠.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대부분 고시원이 세대수가 많은 룸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고시원에는 공동 취사실이 있고 공동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 식당을 불법 개조를 해서 고시원 룸을 4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이 될 때 4개면은
한 달에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일반 건축물이 200만 원 나와도 수익금이 많으니까 그냥 유지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늘리기도 한다. 자, 이건 화북동에 있는 초록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매매 금액이 11억이고 뭐 대출 금액이 7억 원, 대출금이 3천만 원에서 수익금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월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세 수익금이 얼마인지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분석을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여러분이 월세를 내놓고 있다가 여러분 다양한 방법 채널로 마케팅을 해서 매각을 내놓으면 수익률이 높으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금리가 낮으니까 찾아와서 투자를 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시세 차익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 약정금리 플러스 3%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합법적인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아까 변경, 연장, 집행정지, 재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 취구를 경매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미장 임차인을 배당 배제하는 방법, 인하월세 배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NPL 채권은 빨리 수익계약을 해서 여러분이 가져가면은 그만큼 배당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같이 이제 임야를 개발해서 자산가치 상승해서 분할해서 수익을 찰 수 있고,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할 매각, 임야 같은 경우도 400평, 500평씩 공장용지로 분할해서 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은행의 최저 매각 예상가를 편성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금융기관 매각처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 카페에도 이제 금융기관 NPL 매각처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매각 금융기관에 쫙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엑셀로 한 50곳 만들어 놨습니다. 저축은행 아까 이제 후순위 매입하는 방법도 약정금리 플러스 3% 아무 의미가 없죠. 채권 최고로 배당 시작하는 거, 저축은행에 유주의 채권 매입을 한다든지 대부업체에 매입을 한다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논이에요, 논. 이 논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28평형 8세대, 24평형 6세대, 16세대 분양을 합니다. 강화군 설원면에 있는 개발행위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구경된 변경은 연면적, 자, 이거를 분할을 해서 1억 9천에서 1억 5천에 분양을 하면 이렇게 설계도를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양가가 총 20억 3,600이에요. 분양가가. 자, A동 7억 7,900, 23평형 6세대, B동 28평형 8세대, 20억 3,600. 자, 이게 매출액이고 매입 가격, 토지 매입비, 등기 비용 2억 3,900. 자, 논을 2억 2,900, 평당 80만 원에 매입을 했네요. 자, 건축비 평당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해보니까 4억 3,600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NPL로 이걸 매입을 하면은 만약에 이게 경매 신청이 됐다 그러면은 이 원금 대부분 이게 분양가면은 여기에 한 15억 정도가 감정가가 나와요. 15억에 저희가 70% 대출해줍니다. 그러면 얼마죠? 10억 정도. 20억짜리 분양 가격을 여러분의 NPL로 10억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양에서 또 다른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자, 대지권 없는 물건 공략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여기다가 근린상가로 분양을 할 거죠. 바다를 매립한 다음에 기반 시설을 갖춰요. 전기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이중 근린생활을 분양하기도 하고 상업용지도 분양하기도 하고 상업용지로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지금 대지 상업용지인데 560가 15억 원에 매입하고 건축비가 30억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100곳 신도시인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상업용지로 분양을 했어요. 바다를 매립한 다음에. 근데 여기는 지금 상업용지에서 분양을 다 했는데 대지 지분이 없어요. 대지 지분.
현대프라자인데 지금 이권과 이 뒤에 건을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공사대금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뒤에 앞에 건물. 자, 이렇게 건물 올렸습니다. 이 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해준 건인데,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대지 지분이 없어요, 대지 지분이. 이게 분양은 지금 5억 2,700의 분양을 한 상황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인조 근린상을 지어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 대지 지분이 없어요. 건물 지분이. 근데 구분등기권자는 대지 지분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거를 제가 대출을 받고 대출을 해줬는데, 자, 이게 신탁으로 나갔어, 신탁. 자, 이게 감정 가격에 최우선 면제를 차감을 하면은 2억 9천, 1,900만 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차감을 하면은 2억 9,800을 대출한 건데, 이 대출을 우리가 3억 1,700을 했어요. 이 금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이처럼 신탁은 최우선 면제, 상임차라든지 주임차를 차감을 하지 않고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 신탁으로 대출입니다. 이런 건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 돼요. 최우선 면제도 해당해요. 그래서 이런 건들이 이렇게 대출이 나간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대출을 할 때는 이렇게 3년이내 중도상환수익인데 친구이기 때문에 3년이내 0.7만 받았어요. 우리은행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상가를 총 분양을 하면은 이렇게 40억 정도의 수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분양이 더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 이자보다 많이 모아니까 개인 사채를 썼어요. 사채를 쓰니까 이자가 금방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돈 빌려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을 받았냐면, 아까 같이 이제 공사대금으로 물건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건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부도나서 없어졌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토지 매입을 할 때 30억 원을 토지 매입비를 줬잖아요. 근데 토지 지분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취등록세를 안 내서, 취등록세가 3억인데 3억 원을 여기 분양된 사람마다 다 매입하고 줘야 되는데, 이게 소송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물건을 건물 지은 걸 다 날려버린다. 이 사람은 한 20년 동안 건설업을 했는데, 현대종합건설이라고, 전북 익산 현대종합건설이라고 했는데, 이 한 건으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분양이 될 만한 8세대 한동 여러분은 싸게 MPL이나 경매로 매입해서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신탁으로 그동안에 짓다가 부도난 것들 매입을 하면은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미등기 부분은 이제 구분등기권자가 대지를 소유한다는 그런 판례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지 지분권 없는 것들이 여러분이 법도기상권 성립이 있는 것들은 법원에서 지류를 민법과 3법이 다른데, 민법에서는 5%, 3법에서는 6%의 법정 지분으로 대지 지분만큼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다. 대부분 판례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 대출을 취급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근저당에 대해서 한정근저당으로 대출이 나갔어요. 지금은 현재는. 과거에는 포괄근저당으로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포괄근저당이 아닌 거를 선별해서 나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숙박시설, 모텔이라든지 호텔을 여러분이 NPL로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침대라는 거는 종물이 있고 부합물이 있는데,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것들은 종물일까요? 부합물일까요? 종물은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떼내면 주유기가 파손이 되잖아요. 이게 종물이에요. 그거는 경매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낙찰자가.
부합물은 따로 비용을 따로 내야 돼요. 숙박시설을 여러분이 경매로 받든 NPL로 매입은 그럴 경우에 이제 숙박시설에 관한 그 직기비품들은 종물일까요? 부합물일까요? 그럼 부합물입니다. 부합물. 따로 비용을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실무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숙박시설을 경매로 받았어요. 그럼 영어 허가권에 대한 비용을 따로 줘야 되는 거고, 그 부합물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감정평가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고 그걸 쓰든지 아니면은 당신 빼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직기비품만 동상경매 처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연락을 안 받는 경우에는 이사짐센터에 맡겨놓고 언제까지 안 하면 처분을 해서 나중에 내 비용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제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종물이지만 거기에 주유 탱크에 있는 주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부합물일까요, 종물일까요? 그 부합물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가 따로 줘야 돼요. 주유소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부합물에서. 자, 공유지분은 상속에 드는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분의 3, 12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는 그 지분의 만큼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5억, 1억이다. 내가 지분의 11분의 3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에 받아야만이 내가 그 금액만큼 상환할 수 있다라는. 뭐 1억인데 5천만 원 받았으니까 내가 5천만 원 받겠지가 아니에요. 그 지분만큼밖에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자 지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분이 고아로 태어났어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고아로 태어났는데 부인이 죽고 내가 사실혼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까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상속받을 사람이 많고 1순위가 이제 직계 피상속이나 직계 전속, 2순위가 비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인 관계 일쪽이 사순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사실혼 관계자는 보상을 상속의 관계자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5억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재산권 청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혼 관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병수발을 다 했어. 20년 동안 내가 같이 걸고 그 다음에 그래서 3억에 되는 5억 원이 벌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상속 신청을 안 하면은 국가의 귀속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실혼 관계에서 이 사람 병수발 다 하고 재산도 같이 형성했는데 국가에 귀속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특수한 관계에 법정 청구를 해서 그 부분만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기간만큼 그 피상속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인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분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 이하로 받아야만이 이 아파트 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분권자가 다 인수를 해요. 결국 나는 그만큼 5천이든 3천이든 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분권만큼 감정평가를 따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 지분인 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경매는 이제 형식적 경매가 있고 실질적 경매가 있는데 지분 분할을 할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NPL 매각리스트를 찾는 방법은 금융기관 찾아가도 되지만 안 찾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매정물권에서 채권자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건 검색을 해도 되고 채권자 이해관계인에서 채권자 이름을 치면은 채권자 검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채권자 검색을 했던 상황. 이해관계인을 쳐보면은 인천수협 치면은 인천수협의 매각리스트가 이렇게 다 나온다. NPL 진행되는 건들. 자, 이 중구 송악동에 있는 물건은요, 우리가 14억 5천에 대출해서 14억 5천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특수물건 전문가라고 하는 김모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노랑풍선 인수자 그분이에요. 공수하시라겠다면서요. 노랑호텔, 강화에. 그 강화의 노랑호텔은 이제 논을 매입을 해서 논에다가 호텔을 짓습니다. 강화에 유적지가 많고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경매 진행되는 거를 이분이 인수했는데
자, 이분이 이제 NPL을 안 배웠나 봐요. 이분이 이제 지지옥션에 이제 전문 고문으로도 많이 계셨는데, 우리는 14억 5천에 매각을 했는데, NPL 매각자는 이 사람은 16억 5천에 경매를 받아서, 여기에 지금 아드님이 3명이 4명이서 같이 공투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식당이었는데, 토촌이라는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한 달 매출액이 7,700만 원 이러더라고요. 이런 건데. 자, 이 건도 이제 NPL로 매각을 해서 개인이 낙찰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건들은 상상인 플러스 예전에 세종저축은행에서 매입했던 이수인 채권을 매입을 해서 제가 근저당권도 직권대출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수인 채권도 지금 많이 나오니까 약정금리 플러스 3%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융기관 직원만 잘 획득하면은 이게 이 원금이 이제 1,100만 원까지 할인받아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건을 전부 다 가져온다면은 여러분은 원금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쌓은 이자를 먹고 시작할 수가 있고. NPL 법인들은 이렇게 이제 브로셔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금융기관을 찾아가면 되고,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기한의 상실 내용증명 보내면은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대출을 받은 금매대는 다 갚는 상황이다. 이것도 이제 저축은행 채권인데, 이수인 채권은 원금 이자를 다 주고 매각을 하겠다. 2,500의 수수료로 매각을 하겠다는 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안 사갔어요, 이것도. 이거는 지금 KBC가 2억 200인데, 대출이 지금 1억, 대출 설정 금액이 1억 7,200이고, 대출연금 1억 4,200.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 대출했는데 이걸 사가래요, 여러분. 이건 수수료 없이 사올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지금 1억 5,900이니까 충분히 배당 받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24% 배당 받을 수 있는 거. 이 건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건들을 이제 관심 나가서 1,500만 원짜리니까. 이 건도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1,500만 원에 NPL로 매입하면 수수료 없습니다. 그 대신 시세가 2억 200이니까 내일은 다 합쳐도 1억 6,900밖에 안 되잖아요. 내일 원금과 이자는 다 맞죠. NPL을 조건해드리고 GPL을 조건해드리고. 자, 이 건도 살아있는 건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제가 이제 16기방의 매각 리스트 이 129건과 거제 수협 거 7건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제 수협이라고 거제에 있는 물건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물건도 있어요. 이거는 거제 수협에 직접 가서 NPL로 매입을 하면 돼요. 이재현 사용은 이 매각 리스트 뽑아서 안양저축은행에 갖다 주면은 거기서 매입하는 거 1%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 보면은 근린주택도 있고, 임야 도로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 이게 통배출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이게 19억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양가는 한 30억이 됐을 거예요. 자, 이 모든 세대, 몇 세대냐면은, 여러 세대가 돼 있는 것들을 30억 분양하는 거를 19억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NPL을 매입해서 재분양해도 돼요, 재분양. 돈들 많은 게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 근린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주택도 있네요, 여기. 자, 이 물건들은 돈 되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NPL로 매입할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채권이에요. 6월 30일 사가야 되는데 약정금리 플러스 3%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안 사갔는데, 여러분은 여기 원금이에요, 가정. 원금이 지금 이 금액이니까 감정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탁이 아니라 이제 이 뭐라고 써있지? 제가 안 보이는데. 등기번호 1145 2204 관련 있어야지. 아무튼 이거 등기부등본을 떼면 돼요. 근저당으로 되어 있으면은 경매고, 그 다음에 신탁으로 되어 있으면 공매예요. 공매 물건은 원금에서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도 숙박시설도 있어요. 오피스텔도 있고, 여기. 자, 이거 다 여러분이 매입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굳이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제가 제공해주는 물건도 소화 못하는데, 단지 이제 금융기관에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직원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여기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자, 여기 아파트도 있네요,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정금리 플러스 3%예요. 금융위원회 등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원금 이하에 가져오고,
그동안에 쌓은 이자는 여러분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그냥 여기서 원금 이하에 가져오고 쌓은 이자를 내가 먹고 시작하고 경매 배당 신청할 때 24% 청구하겠어요. 뭐 밑자야 본전이죠. 이의적이 없으면 24%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 대입변제를 하고 대부업으로 약정서를 또 받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배당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걸 제출하려고 했는데 22% 청구했는데 다 줬습니다. 이의제기 안 들어오고. 그렇게 임연계약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뭐 논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양어장도 있고 다 있네요. 공장도 있고요. 단독주택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이게 다 살아있는 건들이 129건 중에 한 건입니다. 오늘 6시가 넘었으니까 이걸로 하고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